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건수 미술 칼럼니스트, 평론가, 또 기획자 하고 계신 직업이 많으신 우리 이건수 선생님과 이제 여성의 심리,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 책은 원래 그 강남의 어떤 명품관 백화점인데요. 그 백화점에 잡지가 매달 나옵니다. 근데 거기 에디터가 이제 기획을 해서 1년에 한 번 연재를 한번 해보자. 12개를.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매혹적 여성의 사물, 그런 여성적 사물의 매혹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썼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써가지고 계속 연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출판사에서 이 여자의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총 52개, 예, 52개의 커다란 주제를 갖고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주로 그런 쉬운 두 가지 사물의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입니까? 네, 맨 처음에 이제 거의 뷰티 같은 거죠. 이렇게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귀금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욕망적인 그 대상들, 물건들을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출판사하고 얘기는 그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여성의 미용이라든지 뷰티 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형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인 거라든지 커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들도 굉장히 같이 빠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제를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뷰티, 욕망의 대상들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가사와 노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여성의 물건들, 또 그 다음에 남성적인 취향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죽이라든지 이런 향수와 이런 문제들, 또 이제 여성의 그런 어떤 좀 섹슈얼리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좀 문화적인 코드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승화된 물건 자체가 아닌 어떤 정신적인 의미에서 승화된 우리 문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물건,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쉬운 두 개의 물품, 사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세계 심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여성형 명사나 여성형 동사를 쓰지 않고 이제 남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저의 여성관이겠죠. 크게 보고서는. 그래서 여성을 일단 제 심리,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겪어왔던 그 여성의 물건과의 어떤 추억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파고들다가 보니까 결국 또 남자 얘기들도 나오고 또 남자 얘기를 또 다 파고들어 보니까 또 결국 인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 제가 종교적인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경험들, 예술적인 경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인간의 어떤 욕망 구조를 이런 물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본다, 이런 견해지 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여성의 심리와 욕망은 남성의 심리 욕망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있고 또 같은 부분도 있죠. 요즘은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성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고 벌써 이렇게 여자의 물건이라는 이런 책이 나왔을 때 걱정했던 것은 그런 견해가 아닐까. 너무 남성적인 시각을 강조한 거고 또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차별적인 시도가 아닐까,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인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의 또 주관적인 체험을 심은 거지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남성 여성을 뭐 분리한다 이런 논리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피를 쓰다가 커피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된장녀에 대한 그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논의를 한 단락을 썼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응이 이 어떤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읽혀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새 뭐 여성 혐오 그런 거 약간 그런 된장녀라는 발음 자체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장녀를 뭐 어떻게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건을 그냥 쭉 서술했을 뿐인데도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을 팔려면 이렇게 논란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O형인데 예. 진짜 소심한 A형 같은 O형이가 돼가지고 그런 막 논란이 나고 막 댓글 달리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저는 싫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뭐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전화 저거하고 저 카카오톡이나 지금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뭐 그렇게 막 번잡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기가 싫습니다. 저는 조용히. 근데 이 책이 좀 잘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화제가 되고 뭐 그런 센세이셔널한 게 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 초기 독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항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찬양 이메일이라든가 네, 글쎄요, 뭐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반응은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는데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런지 글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고요. 그 내용도 제목도 좀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자의 물건이라는 뭐 이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저는 좀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이렇게 언젠가 앞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펼쳐봐든 어딜 펼쳐봐든 한 그 코너를 이렇게 단상처럼 그러니까 팡세 같은 개념이죠. 수상록의 개념으로 해서 좀 약간 이렇게 공감을 하든지 느끼든지 이런 독서를 좀 저는 추구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책을 읽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저의 생각을 또 한번 따라와 보기도 하면서 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지 이 안에 있는 무슨 뭐 정보나 지식이 뭐 어떠니 뭐 맞으니 틀리니 그런 얘기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예,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이제 그 남자가 읽어주는 그 남자가 읽어주는 여자의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종의 별명이 그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죠. 네. 제가 그 강연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그 성악가하고 함께 그 사람은 클래식 노래를 부르고 저는 이제 그 클래식 그림에 나오는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무대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설하니까 많이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꽉 찼었는데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왔더니 주변에서 그림 읽어주는 남자라고 별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가 요번에 출판하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그 남자라는 걸 해가지고 약간 좀 제가 코드를 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남자라는 그 별명을 이제 또 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도 쓰시면서 어떤 여성의 내면에 대한 걸 알게 되신 것도 있습니까? 제가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성 못지않게 약간 감수성이 좀 예민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디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가든 어디 방에 들어가든 모든 이런 조화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슬리면 굉장히 막 그런 게 민감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애초부터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여성성이 좀 속에 많다는 그런 지적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장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집중이 안 되는데 거의 편집증적으로 글씨라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거 점의 세계잖아요. 편집장은 잡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너무 눈도 그렇게 되고 너무 막 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글을 쓰고 여성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좀 남들보단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또 그리고 또
초기 독자 중에서 그 여성분들의 반응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들 하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월간지에 그 연재했을 때는 반응이 뭐 여성들은 있었는데 여성들은 거의 조용하고 만나면 이제 그런 거 읽었다는 식으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남자분들이 더 많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글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더 좋게 생각을 하고 평을 많이 해줬고 어떻게 자기도 남자인데 그런 감성으로 그런 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느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향수에 대해 썼을 때 향수를 왜 뿌리느냐 그럼 뭐 내가 나를 잊고 나같지 않을 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향수를 뿌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걸 자기가 완전 공감한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디 저녁에 어디 자리나 무슨 뭐 술집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 글을 읽었다고 하고 그렇게 평을 하는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오히려 평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남성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결국 남자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검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남자분이 쓰신 거를 남자분들이 읽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여성 독자 빨리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 보시면 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제가 뭐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건수라는 사람이 한 남자가 여성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이 책을 통해서 여성의 물건을 이렇게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책이 사실 두 딸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장에 보면 엄마에게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 엄마 또 아내 딸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가면 이제 여성들 소리가 바짝바짝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여성들에 대한 실체라 그럴까 생활 속에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 남자 형제들만 자란 그 형제들은 여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디 미팅에 나가면 뭐 잘해줘야지 여자가 좋아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남매 여동생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현실 속에서 여성의 어떤 특성들을. 그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딸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이 이런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그 3대 저희 윗세대, 제 세대, 그다음에 제 아래 세대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게 없을까? 그걸 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따님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네, 지금 하나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3학년 되고요. 원래 휴학해서 3학년 원래 3학년인데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보이지 않겠지만 그 대학생들끼리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두 따님들은 이 책을 읽었습니까? 아직 안 읽었겠죠. 뭐 안 읽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사인해서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뭐 바깥에 팔리는 게 중요하지 뭐 친구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읽으시고 아내도 읽고 있는데 딸한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창피하지 않으면 좀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다 저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나오면은 이 아는 사람들 나눠주다 보면은 이제 적자를 원고료를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원고료나 인세를 받은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글을 쓰시면서 이 쉬운 두 개의 물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착착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물론 모든 게 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글 쓰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덩어리째 이렇게 해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술도 풀어 쓰고 뭐 몇 년도에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 지식,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그거 차원을 넘어선 약간 문학성을 추구한다랄까요? 뭔가 이걸 글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은 자꾸 이렇게 말을 풀어내잖아요. 이렇게 풀어내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쭉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글은 저는 자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글짓기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시쓰기처럼 그냥 막 되니까 그 운율이 있어요. 제가 글에.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운율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글이 어렵습니다. 제 쓰기가.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뭐 꼭 써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좀 집어넣은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좀 약간 힘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라서 판매 치중하시려고 그러는지 책 내용은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보게 만드는 전략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내용 중에 그러니까 책 쉬운 두 가지 그 사물이 대부분은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이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제 좀 이렇게 속옷이라든가 좀 그런 약간 아주 친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핸드백은 사실 고가니까 또 고가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좀 제일 무난한 게 이 스카프 양산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양산에 대한 해제를 여성의 품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 양산이 여성의 품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제 에어컨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양산을 든 여성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자가 운전을 하니까 양산을 안 들고 다니죠, 대부분이.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대 앞에 가면은 양산을 들고 그렇게 있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일본에 이제 동경 같은 데 가면 꼭 백화점을 가는데요. 백화점 가보면은 그 1층에 보면 꼭 양산 코너가 있고 뒤에 장갑 코너가 있고 여름인데도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 선물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기다림이 없는 시대죠. 우리 양산을 들고 누굴 기다리고 있다든지 길에 이런 풍경이 없어요. 전혀 아름다운 풍경이.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자기가 찾아가고 검색하고 뭐 뛰어들고 이런 스타일이 되니까 이게 양산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다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본에 그게 부러운 게 바로 백화점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모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런 여성용품들이 하나의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겨울에 그냥 춥다고 그냥 파카 그냥 하나 입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뭐 여름에 덥다고 그냥 뭐 쫄쫄이 러닝으로 입고 가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물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문화의 어떤 사실 뭐 이런 심한 말이지만 좀 약간 천박한 거라 그럴까 이런 저급한 것들을 좀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따님들에게 그때의 그 문화, 대중문화라든가 또 아니면 고급 문화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걸 바라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독자 대상이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나 여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한 20년 해봤는데요. 가보면 요즘 대학 들어오는 그 신입생들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20년 전에 대학생하고 정말 너무 지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 수준이랄까 뭐 이게 너무 심한 말이죠. 근데 너무 애들이고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문화적인 관심 있을 때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음악 100개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개 리스트를 다 잡아가지고 그럼 컬트 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리스트 잡고 그걸 다 지워가면서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영화 이제 문화 탐험기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이 여성의 물건에 여기 거의 70%도 안 들어간 거고 한 30%밖에 안 들어간 내용이지만 그런 영화나 무슨 그림이나 뭐 그런 음악에 대한 얘기, 팝송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딸내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이런 걸 보고 했으면 나도 이런 걸 보고 가야지 또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여기다 책을 또 크게 만든 이유는 뭐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디자인을. 그게 뭐냐면 우리 누님들 이 세상에 우리 그렇죠. 누님들 있잖아요. 50대 60대 이런 분들 지적인 욕구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눈이 이제 안 보여서 책을 읽기 힘드세요. 그런데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책을 그냥 슬쩍 그리고 또 기억력도 다 상실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기억력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보시면서 생각하는 이런 뭐랄까요 훈련은 아니고 하여튼 습관 같이 하면서 자기의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우리 누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따님들, 네, 그 세대에게 좀 이 책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서평을 쓰는 건데요. 제가 책을 이제 받아서 보면은 그 활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는 아무래도 노안이 있는 사람이 사장부터 거의 네.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이 편집자들이 자기가 잘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메시지도 많이 넣고 또 아니면 폰트를 좀 작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디자인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폰트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의외의 그 독자층은 이 노안이 오신 분들일 수 네. 있겠네요. 저는요, 제가 책을 만들어 봤는데, 물론 우리 한글이 이게 폰트가 글씨 크기가 커지면은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작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디자인상으로 출판사에서 너무나 작은 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그거 반대고 좀 활짝 큰 것들 그냥 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동화책, 그림책처럼 예. 보이는데 그것도 감수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책 문화, 이런 종이책, 페이퍼 이런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글씨를 좀 크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물건, 여성의 물건 중에 거울이 있는데요. 네. 그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볼까요? 글쎄 뭐 그 통계 낸 게 뭐 저희 정보를 보니까 뭐 있던데 거의 뭐 몇백 번을 본다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남자인 저도 거울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울을 보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외모에 신경 써서 멋을 들여 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그 거울 보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거울 보면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울은 단순히 뭐 외모를 뭐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뭐 지우고 뭐 이렇게 내 모를 더 꾸미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어떤 성찰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게 무언가 또 이런 것도 좀 빠질 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거울을 아예 안 보는 인간하고 거울을 보는 인간을 봤을 때는 거울을 보는 인간이 훨씬 더 자기 성찰이 강한 인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건수 선생님 심리고 여성의 심리도 그럴까요? 그 여성의 심리는 어떤지. 그 여성은 또 뭐 이제 자기 외모에 그런 걸 또 어떤 병적으로 또 뭐 심리적으로 또 너무 자기 그 강박증에 빠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 나름이고 저는 이 내용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 그 다음에 이 현실과 반영된 것, 이 가짜 세계와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굉장히 이제 나라시 소스 여기 저 그림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떤 자아 성찰의 한 도구로서 거울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국화협회에서 보면 뭐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에서 보면 뭐 거울 앞에서 돌아서 온 뭐 누이 같은 뭐 이런 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년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성찰하는 그런 여성을 보기가 사실 드물죠 요새는. 그리고 자기 거울을 안 보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겁니다. 저는 제일 무례한 걸 제일 싫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 안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이러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울을 안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 눈에 눈곱이 끼었다든가 뭐 고춧가리가 네. 끼었다든가 뭐 그게 얼마나 그것도 폭력입니까? 무례한, 예. 비주얼은 폭력이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운세 항목에서는 이제 그 해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궁금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 제목이 그 부제가 맞다면요, 작은 제목이 맞다면은 그 여성은 남성보다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갖다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을 보러 간다. 그런 뜻이 됩니까? 궁금증이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점집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점을 보려면 남자가 직접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여자친구가 봐주든지 뭐 대리로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점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어떤 여성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여성이 좀 쉼터 같은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받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공간에서 해소하는 공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고해성사, 현대판 고해성사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또는 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썼고요.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는 조금 약간 뭐 제 나름대로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대주의적인 물리학 생각을 좀 들어서 이런 운세라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 미래에 대한 문제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풀어서 썼습니다. 네. 예. 그 책 내용 좀 재밌는 게 그 핑크라는 색깔이 원래는 남자들의 색이었다. 네.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핑크가 원래 그 붉은 계통하고 레드 계통은 양기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네. 양쪽으로는 남성 색깔이고요. 예. 여성이 이제 블루입니다. 음기. 서양도 그렇게 따졌어요. 동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핑크색하고 빨간색을 많이 입고요. 그것이 이제 바뀐 거는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에 바뀌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핑크가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파란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드레스를 보면 거의 여성들이 푸른 드레스를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어렸을 때는 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길리고 여자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핑크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마지막 항목은 네. 그 엄마 사진이거든요. 네. 여성들은 이 엄마 사진을 많이 봅니까? 여성들이 이제 거기서 엄마 사진 된 것은 이제 그 엄마의 리즈 시절을 이제 생각하는 애틋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책 표지에 책 앞에 제문에 엄마에게 바친다고 이제 쓴 것이니까 뒤에 이제 마무리는 엄마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 뭐 영화가 있어요. 100년 동안 세 여자를 사랑한 그 뭐 영화 얘기인데 그것도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젊은 분들은 엄마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그 엄마가 옛날에 입었던 제일 잘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물건들을 보고 그것들이 전수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뭐 엄마와 딸만의 또 애틋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수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바라는 점, 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성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랄까, 뭐 성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아포리즘이거든요. 예. 어떤 그 잠언 같은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 남자라는 사람이 제가 어떤 저만의 또 주관적인 체험과 시점으로 여성의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생각에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또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대 간의 교류, 소통, 어머니 세대, 저희 세대, 딸 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활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